오늘 나스닥 종합지수는 0.6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QQQ는 0.31% 하락했고 SOXX는 2.25%, SOXL은 6.23% 하락했습니다. 뉴스만 보면 나스닥이 오른 날입니다. 하지만 QLD, TQQQ, SOXL 투자자가 체감한 시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에만 매물이 집중된 것인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QQQ 21선과 반도체 가격을 기준으로 지금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QQQ입니다. QQQ는 724.14달러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 724.81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710.37달러까지 밀렸고 결국 717.7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하락률은 0.31%에 불과하지만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14달러가 넘었습니다. TQQQ도 장중 76.6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72.10달러까지 밀렸고 74.4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지수의 종가만 보면 조용한 하루였지만 레버리지 투자자가 느낀 변동성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크게 흔들린 곳은 반도체였습니다. SOXX는 장중 581.88달러까지 올라갔다가 538.68달러까지 급락했고 555.2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SOXL은 장중 189.71달러까지 올라갔다가 150.01달러까지 내려왔고 165.5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SOXL은 하루 동안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약 40달러에 달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6.23% 하락했지만 장중에는 그보다 훨씬 큰 변동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이 QQQ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사용 중인 차트 기준으로 현재 QQQ 21선은 대략 722달러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차트 제공사와 조정주가 적용 방식에 따라 정확한 숫자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QQQ는 717.74달러로 마감하면서 720달러와 21선을 모두 지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루 반등만 보고 상승 추세가 바로 회복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은 올랐는데 반도체는 왜 크게 하락했을까요? 애플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대형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나스닥 종합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마이크론, 마벨, 인텔, AMD 등 미국 반도체주에는 매물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2.1% 하락했습니다. 지수 전체가 함께 무너진 것이 아니라 대형 기술주는 버티고 최근 강했던 반도체에서 매물이 나온 것입니다. 경제 지표와 금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6월 생산자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3% 하락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6.4% 하락하면서 전체 생산자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전일 4.18%에서 4.13%로 내려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4.58%에서 4.55%로 하락했습니다. 공포지수인 VIX도 15.67로 5.03%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반도체 급락을 금리 급등이나 시장 전체의 공포성 투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가와 금리는 오히려 시장을 받쳤지만 최근 많이 상승했던 반도체의 매물이 집중된 날로 보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미국 시장에 투자했더라도 체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만 본 투자자는 시장이 상승했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QQQ 투자자는 소폭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TQQQ 투자자는 장중 변동성이 더 크게 느껴졌고 SOXL 투자자는 하루에 6%가 넘는 하락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레버리지 배수와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수록 시장 지수와 내 계좌의 움직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QLD와 TQQQ 투자자는 어떤 가격을 확인해야 할까요? QQQ가 먼저 720달러를 회복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21선이 형성된 722달러대를 종가로 다시 올라서야 단기 불안이 완화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오늘 장중 고점이었던 724달러에서 725달러까지 돌파하고 지켜야 상승 흐름이 다시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QQQ가 720달러와 2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밀린다면 오늘 장중 저점인 710달러 부근을 확인해야 합니다. 710달러를 지키고 반등하면 단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10달러마저 종가로 무너지면 조정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지금은 상승 확인 구간도 아니고 충분히 내려온 저점 매수 구간도 아닙니다. 방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TQQQ 비중을 한 번에 높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QLD와 TQQQ를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 하락만 보고 모두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지수가 버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계좌의 위험까지 작다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내 계좌가 QLD, TQQQ, SOXL처럼 레버리지 ETF에 집중돼 있다면 지수보다 훨씬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뉴스에 나온 지수의 등락률이 아니라 현재 내 계좌가 감당해야 하는 실제 변동금액입니다. 21선은 단기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QQQ가 21선 위로 복귀하고 종가로 지킨다면 이번 흔들림이 단기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21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다시 저점을 낮춘다면 추세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루의 양봉 하나보다 21선 위에서 종가를 유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계좌가 하락했다고 무조건 TQQQ를 추가해서도 안됩니다. 먼저 TQQQ 비중이 원래 계획했던 최대 비중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가 1억 원이고 TQQQ 비중이 10%라면 투자금은 1천만 원입니다. 하락할 때마다 추가의 비중이 20%가 되면 다음 하락에서 감당해야 할 손실 금액도 2배 가까이 커집니다. 비중이 커질수록 수익 가능성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심리적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특히 3배 레버리지 ETF는 방향만큼 진입 위치가 중요합니다. SOXL이 앞으로 반등하더라도 장중 급등한 위치를 뒤늦게 추격하면 작은 조정에도 손실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선과 비중 기준을 정하고 여러 구간으로 나눠 매수하면 방향을 한번 틀리더라도 다음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맞히는 것보다 틀렸을 때 다시 대응할 자금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OXL은 장중 15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165.5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저점에서 이미 10% 넘게 반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점 대비 많이 올랐다는 사실만 보고 반등을 추격하면 안됩니다. SOXL보다 먼저 SOXX를 확인하겠습니다. SOXX가 현재 종가인 555달러 부근을 지키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568달러 부근을 다시 회복해야 반도체 급락이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55달러를 지키지 못하면 오늘 장중 저점인 538달러에서 540달러 구간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도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QQQ가 720달러와 21선을 회복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SOXX가 555달러를 지키고 568달러를 다시 회복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현재 내 계좌의 TQQQ와 SOXL 비중이 처음 정한 최대 비중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판단한 뒤 계획대로 대응하겠습니다. 계좌가 커지면 월 납입금보다 하루 변동 금액이 더 크게 움직이는 시기가 옵니다. 매달 100만원을 꾸준히 투자하더라도 계좌는 하루에 수백만원씩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많이 매수하는 능력보다 흔들리지 않고 계획을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시장의 하루 움직임은 통제할 수 없지만 비중과 매수 횟수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상승장에서도 과도한 레버리지 비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승할 때는 수익이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위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큰 조정이 오면 그동안의 수익을 빠르게 반납하고 계획까지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상품 자체만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락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가격을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틀렸을 때도 다음 매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금과 비중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매번 시장 방향을 맞힌 사람이 아닙니다.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고 한 번에 모든 현금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QLD와 TQQQ 투자는 하루에 정답을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큰 하락이 와도 월 납입을 계속하고 처음 정한 비중을 지키며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진 날은 아닙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상승했고 미국 국채금리와 VIX는 하락했습니다. 다만 최근 강하게 올랐던 반도체의 매물이 집중되면서 QQQ와 SOXL 투자자에게 경고를 보낸 날입니다. QQQ는 720달러 회복과 21선인 722달러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 위로는 724달러에서 725달러 돌파 여부를 보겠습니다. 아래로는 오늘 장중 저점인 710달러가 첫 번째 방어 기준입니다. SOXL은 반등만 보고 추격하지 않겠습니다. SOXX가 555달러를 지키는지 그리고 568달러를 다시 회복하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폭락을 완벽하게 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폭락이 와도 계획을 계속 실행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장을 매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중과 현금, 매수 기준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QLD, TQQQ, SOXL 중 어떤 종목의 비중이 가장 높으십니까? 그리고 이번 반도체 하락에서 추가 매수하셨는지, 아직 기다리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